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보도를 해드린 지 단 하루 사이에 상상 그 이상의 속도로 영토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헤르손 각지에서 탈환지를 늘렸을 뿐 아니라 4월 중순 이슈가 됐던 이지움 방면에서 엄청난 기세로 정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르손, 바흐무트, 자포리자로 병력이 빠진 러시아군의 틈을 노리고 이지움 일대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꺼리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이지움 포위를 이번에야말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러시아군이 크게 줄어 군사적인 성과가 크진 않겠으나 탈환지를 늘린다는 면에서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의 군사 원조 역시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러시아의 탄약 고갈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탄약 구매를 요청했다는 미국의 분석이 나오는 등 러시아 군수 체계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게 정말 소련의 전통 후계국이고 불곰의 나라 러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들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매우 빠르게 판세가 바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세세한 전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단 하루에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7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노보보즈네센스키의 탈환 영상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는 단 하루 만에 전황이 또 급변한 것으로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9월 6일과 9월 7일 사이의 전황 변화를 비교하면 탈환지가 계속 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진격거리도 상당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야말로 쾌진격인데요. 이를 증명하듯이 사기가 매우 높아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영상이 SNS를 통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르손 중부의 돌파구도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즉 러시아의 반격을 격퇴하고 다음 돌격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반면 헤르손 남부에서는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헤르손시를 방어하는 러시아군을 뚫지 못한다고 판단한 우크라이나군이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헤르손 중부로 이어지는 4개 촌락에 있는 러시아군의 소규모 진지를 제거하기 위한 기습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현지 러시아군이 충격에 무너지고 있어 고도안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헤르손 시점령과 헤르손주 전역 탈환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해리와 문교를 파기해 러시아군의 증원을 막긴 했지만 강 너머로 강화되는 러시아군을 차단할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크림 대교를 통해 헤르손 방면으로 러시아군이 크게 정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유도한 뒤 다른 곳을 노린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지난 7일 우크라이나군의 볼로히르 야르 진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에 러시아 오신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볼로히르 야르의 위치 때문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 4월 저희 꺼리투브에서 추후 이유를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쿠판스크와 볼로히르야를 차단하면 이줌에 있던 22개 대대전투단을 포위할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것은 제가 말했던 이지움 대포위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매체에서는 불과 하루 전인 9월 6일 밤까지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볼로히르야르는 고사하고 발라클레아도 못 먹었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부대 VDV가 주둔 중이라며 허세를 떨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오신트가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며 똑같은 문구를 선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선전은 불과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볼로히르 진군 영상으로 완벽히 반박됐습니다. 심지어 발라클라야를 사수하던 러시아정의 154단의 사단기가 우크라이나에 노획됐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이 사단기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거나 섬멸당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력한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이지움을 되찾고 쿠판스크를 탈환해서 러시아 최대 군사 거점인 벨고로드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보급망을 끝장낼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만 인근의 전황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베르도네츠강을 건넌 우크라이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드린 정보보다 더 많이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이틀 내에 4개월 전 밀려났던 리만을 탈환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시작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일간 해당 방면에서 탈환한 영토를 하늘색으로 표시하면 지금 보시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수일 내 베셀레를 함락한다면 이지움을 남북으로 포위하는 서, 남, 북으로 포위하는 3면 포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대대전투단 수개가 포위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 기준으로 9월 7일 밤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만에 30km를 진격해서 세부첸코프 인근까지 도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9월 8일 새벽에는 세부첸코프를 우회한 우크라이나군이 쿠판스크로 진격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략 수원공항에서 서울과 의정부를 지나 경기도 양주시까지의 거리를 단 하루 만에 진격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황이 러시아군에 불리해지자 러시아 지휘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9월 7일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세에 러시아 지휘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력으로는 방어가 고작인데 공격당하는 전소는 세 곳인지라 어디에 증원을 보내야 할지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한참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4월 이즈음 공세에 실패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이미 그 무렵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예비대까지 긁어 모아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 전략과 황당한 작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어 계획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키우 점령이 실패하고 물러난 이상 아무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장비의 질과 양에서 우세하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단숨에 점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서방의 지원과 예비군 동원으로 전력이 크게 강해진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등한 대결을 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미제 하이마스 로켓으로 러시아군을 맹렬히 타격 중입니다. 지금은 이미 함락된 발라클레아 탄약고가 폭발한 것도 이 하이마스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우크라이나 정예들은 미제 MRAP 장갑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또 수일 전 폴란드에서 한국의 K9 차체를 이용해 만든 크라프 자주포 2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고 탄약을 소진한 미국의 군비 지원이 곧 끊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축 통화인 달러를 쥐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제조 강국을 동맹으로 둔 미국의 군수 물자가 떨어진다고 믿는 것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 엄청난 군사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짰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유리하더라도 서방제 장비로 재무장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더라도 러시아 군대가 포위되거나 섬멸당하는 등의 열화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 4개월간 방어했을 전력을 모조리 공격에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퍼부은 게 아니라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갖 방식으로 병력과 장비를 긁어 모아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방어를 위한 예비대는커녕 전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난리를 쳤음에도 지난 3개월 동안 점령지를 0.1%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막대한 장비와 숙련된 병사들만 상실했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술 취한 장병으로 가득한 러시아군 기지에 우크라이나군이 침입해 러시아 장갑차를 훔쳐온 모습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러시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황에도 아직 많은 이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점칩니다. 구소련이 만든 엄청난 전쟁 물자로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막대한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결국 점령할 것이며 러시아의 가스 협박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서로 다투다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이 그럴듯하지만 너무 러시아의 입장만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분석은 일부만 맞고 나머지 전부는 모두 틀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러시아는 이미 구소련제 무기는 죄 꺼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탄은 우크라이나군이 발견한 불발탄인데요. 생산 연도가 무려 1964년입니다. 너무 옛날이라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우리 역사로 설명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전 대통령을 이기고 일선 대통령이 된 첫 해가 1964년입니다.
그냥 겁나게 오래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포탄이 전쟁터에 등장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포탄 재고가 말 그대로 동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를 증명하듯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한 수백만 발을 사들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국내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제 무기가 있는 국가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한 외신에 따르면 남수단에는 AK-47을 요청했고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와 피지에게는 대전차 미사일의 판매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부 국가에는 자신들이 이전에 팔았던 무기를 다시 역수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요. 이 말 뜻은 현재 러시아 내 모든 군수가 기본적인 장비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이란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들은 가스라는 자원을 진 러시아가 결국 승리할 것이며 한국의 편을 잘 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가스를 명분으로 한국을 위협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분들에게 한 가지 되묻고 싶습니다. 협박으로 이익을 얻은 양아치 국가가 다음에는 더 큰 협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이란제 122mm 포탄입니다. 그것도 무려 2022년에 생산된 쌩쌩한 신품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란은 러시아의 우방이란 것입니다. 이란은 1980년대 호메이니가 종교혁명을 일으킨 이후 미국에 대적하는 협력국이며 석유, 가스 등 자원의 생산과 통제를 함께하는 준 동맹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팔았거나 혹은 원조했다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이 넘긴 122mm 포탄은 소련제 야포 규격입니다. 즉 지금 러시아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이는 분명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이란이 더 경악스러운 배신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스 수출인데요. 최근 이란은 핵 합의를 제기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풀린다면 석유와 더불어 천연가스를 수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팔지 않는 틈을 타 러시아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러시아로서는 잘 생산된 가스를 허공에 날릴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상 이란이 러시아의 가스 협박을 무효로 돌리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자신들의 동맹을 배신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이 보기에 일말의 배려도 필요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싸움에서 질 게 분명해 보이니 곧 승리할 서방이 잘 보여서 콩고물을 주워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며 한국이 러시아에 붙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국제 정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하신 후에 말씀드리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는 러시아군의 수호-25 모습 보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